자, 지난 시간에는 오프닝으로 스마트 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슬슬 본 게임 들어가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물 인터넷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이 뭔지, 사물 인터넷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과연 스마트 공장에서의 사물 인터넷 활용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사물 인터넷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먼저 살펴볼까요?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 줄여서 IoT는 일상적인 사물들을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뭔가 알듯한데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네, 이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상적인 사물들을 에어컨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센서류, 허브, 공유기와 같은 이런 일상적인 사물들을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직비 통신이나 와이파이 통신이나 5G와 같은 이런 다양한 통신 방식으로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자, 모션 센서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온도 센서는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정보들을 허브나 클라우드와 서로 정보를,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죠. 그리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 움직임이 없다면 최종적으로는 조명을 끄거나, 집 근처에 온다면 에어컨을 켜거나,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클라우드 서버에 내 계정의 PC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떠신가요? IoT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강의인 스마트 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전자기기, 가전제품, 차량, 건물, 카메라 등과 같은 사물들의 센서,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기술을 추가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물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간에 통신을 하고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사물들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물 인터넷은 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 공장에서는 센서를 사용해서 생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효율을 높이는지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런 사물 인터넷은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가전제품이나 건물 자동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이제는 조금 더 느낌이 오셨죠? 자, 그러면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물, 네트워크, 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라고 해서 사물은 아니고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핵심은 실제로 사용되는 이러한 사물들입니다. 이들 사물들은 종류에 따라서 이러한 센서, 그 다음에 컴퓨팅,
액추에이터 기능을 갖추어서 자, 센서라면 정보를 수집하고 컴퓨팅이라면 정보를 처리하고 액추에이터라면 특정한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화장실 자동 조명 끄기의 경우 자, 모션 센서는 움직임의 정보를 수집했죠. 자,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자, 그리고 허브나 클라우드 서버는 컴퓨팅 기능으로 자, 움직임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컴퓨팅 기능을 하죠. 예. 그러면 조명 스위치는 불을 끄는 실행 동작을 수행을 했죠. 자, 다음은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에서 사물들은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고 판단하고 실행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유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무선 통신 기술이 사용되어야 하고요. 주로 와이파이, 블루투스, 직비, 로라웬, 셀룰러 네트워크 등이 활용이 됩니다. 네트워크는 사물들 간의 통신과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 합니다. 다시 화장실로 가볼까요? 화장실 자동 조명 끄기의 경우에 사물들끼리는 직비 통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의 경우에는 와이파이 통신과 5G 통신을 같이 사용을 했었죠. 예. 자, 이러한 소형 센서류인 사물들은 배터리를 적게 먹는, 전력을 적게 먹는 직비 방식의 통신을 사용을 하고 있고,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과 같은 대형 가전류인 사물들은 와이파이를 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4G나 5G와 같은 통신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하기도 하죠. 자, 세 번째, 데이터. 사물 인터넷은 사물들로부터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사물들 간에 서로 교환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나 PC로 전송이 되어서 분석, 저장, 가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이 됩니다. 또 화장실 가볼까요? 화장실 자동 조명 끄기의 경우에 모션 센서의 움직임 여부 데이터는 허브나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이 된 후에 화장실 조명을 꺼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의사결정 도구로서 활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랫폼. 보시는 그림은 스마팅스 플랫폼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플랫폼.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고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은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 제어, 그리고 보안 등을 관리하면서 개발자들이 사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플랫폼은 개별적인 사물들의 관리와 통합을 지원해서 사물 인터넷 시스템 전체를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사물 인터넷이 뭔지, 그리고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지, 어떠한 구성 요소로 동작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집이 아닌 스마트 공장에서는 이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스마트 공장에서의 사물 인터넷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산과 모니터링.
센서와 연결된 기계 및 장비들을 사용을 해서 생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해 볼까요? 자, IoT 센서를 사용을 해서 공장의 설비, 재고, 공정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이를 분석을 하죠.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다시 공장의 생산 계획,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에너지 관리 등을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공장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혹시 이상 발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는 IoT 센서를 사용해서 자동차 생산 라인의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설비의 이상을 사전에 감지할 수가 있고, 사전에 감지를 한다면 공정의 중단, 문제가 발생해서 쭉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공정의 중단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이 멈추지 않으니까 생산량이 증가를 할 테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량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해서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합니다. 분석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이로 인해서 고객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식품 제조업체는 IoT 센서를 사용해서 식품의 품질을 모니터링합니다. 눈으로 보거나 사람이 직접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식품의 변질을 사전에 감지를 합니다. 다양한 센서로. 그래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전성이 향상이 되고 고객의 만족도도 증가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사물 인터넷은 생산과 모니터링에 적용할 수가 있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 및 제어에도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생산 라인이나 공장의 작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컨트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 자, 로봇과 센서를 활용해서 제품의 조립, 가공, 포장 등의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생산 과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렇게 자동화된 생산 라인은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인적 자원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스마트 공장은 RFID 태그, 바코드 스캐너, 센서 등을 활용해서 어떤 제품이 있다면 이 제품의 추적과 재고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자동으로 태그되고 추적이 되면서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품의 위치, 이 제품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은 얼마나 있는지 재고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어디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생산 계획을 최적화하고 다시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정비. 예방정비란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품과 소모품을 미리 교체를 해서 설비의 고장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방정비를 통해서 설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혹시나 모를 고장으로 인한 생산 중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통해 기계 및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예방정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서는 기계의 진동, 온도, 압력 등을 측정해서 이상 상태를 감지하고 이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와 다르다고 한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겠죠? 분석은 누가 하나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정비 일정을 최적화합니다. 기계에 맞게. 그리고 예기치 않은 장비의 고장, 그로 인한 생산 중단을 방지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리. 사물 인터넷을 사용을 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절감을 돕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에너지 계량기 센서를 설치를 한다거나 장비에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분석이 되면서 혹시 예상치 못한 에너지 소비의 증가, 비활성 상태의 장비 에너지 사용 등을 감지를 하고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경고를 발생시킵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다 보니까 조기에 문제를 감지를 하고 대응을 해서 에너지 낭비와 혹시 모를 장비 고장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사용량의 예측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쓰고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향후에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고 앞으로는 다음 달에는 다음 분기에는 얼마나 에너지를 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에너지 수요를 예측을 하고 최적의 에너지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쓸지를 알아야 얼마나 공급을 받을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과 생산량, 생산 공정 등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다 결합을 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최적화 전략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작업자의 안전 감시를 할 수도 있고 재고 관리를 개선하는 등 스마트 공장에서의 사물 인터넷은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혁신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내에서의 사물 인터넷의 역할은 공장 내부 및 외부에서 다양한 장치와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시스템에 전송을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집이나 공장이나 똑같이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실행을 합니다만 집에서의 사물 인터넷의 역할은 편리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면 제조 현장에서의 사물 인터넷의 역할은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 공장에 적용되는 큰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들이 어떤 식으로 융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